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들 하지만 어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도 모를 만큼 감정이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딸아이가 없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할 것 하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때가 있었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잖아요. 저도 별 다를 것 없이 단점이 별로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당연히 당당하고 꿈꾸며 연애를 했었습니다. 저보다 딱 3살이 많은 남편은 밑에 여동생이 둘인 장남이라서 그런지 꽤 엄격하고 딱딱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게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과거의 저는 왜 그게 매력으로 보였을까요? 저는 그냥 무게감 있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진중한 태도를 일삼는 남편에게 신뢰감이 생겨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상의를 하던 게 아닌데 갑작스레 프로포즈를 해서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추진력이 매우 빠르다는 거였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딱 지금은 결혼할 시기구나 싶어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받으니 더 서프라이즈라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프로포즈를 준비한 거야? 너무 감동적이고 많이 놀랐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어. 응, 우리 이제 결혼하자. 연애 더 해서 뭐해? 나름 프로포즈인데 뻔한 느끼한 멘트 좀 해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들어보겠어, 내가. 내 생각 알면서 또 그런다.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게끔 잘할게. 그래, 알겠어. 나도 오케이야.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게 애정이 없어 보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을 잘 알았기에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잘 알아들었죠. 또 최선을 다해 끄집어낸 멘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나쁜 남자 스타일에 속할 수 있는 남편과의 결혼이 불안하거나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신우가 둘이지만 결혼 전에 이미 남편이 자연스레 자리를 여러 번 만들어줘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저랑 나이 차도 많은 게 아니라 뭔가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신우들을 만나면 오히려 남편 욕을 해줘서 가끔 시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로 우리 오빠랑 사는 거 안 힘들어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한 적은 없어요. 오빠가 무뚝뚝한 면이 있어도 은근 츤데레 스타일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너무 표현 안 해주면 서운하긴 하잖아요. 우리 오빠지만 남자로는 진짜 꽝이야, 꽝. 맞아, 맞아. 솔직히 오빠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대체 어떤 여자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할까 했는데 언니 직접 만나보니까 더 아까워요. 아니에요. 저도 성질머리 있고 저 때문에 오빠도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서로 참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아우, 나는 결혼 진짜 못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벌써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고. 내 체질이 아니야. 나중에 언니가 애기 나오면 조카밥으로 살까 봐요. 근데 맞아요. 천천히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실컷 놀다가 할 거 없으면 그때 결혼해요. 아무튼 우리랑 있을 때라도 오빠 욕 시원하게 같이 하고 풀어요, 언니. 우리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아, 너무 고맙지. 덕분에 만날 때마다 속이 뻥뻥 뚫려요. 신우들은 엄격하고 무뚝뚝한 오빠라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그런지 늘 재걱정을 해줬어요. 얄미운 시누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보다 시모가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시누들에게 시모 욕을 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니 늘 말을 아꼈죠. 시모는 남편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 시누들은 뒷전이었고 장남이 남편에게만 올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걸 남편도 잘 알아서 동생들에게 아직까지 이유 없는 선물이나 용돈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장남이 평범한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못마땅한 구성이 많으셨겠죠. 그러나 시모가 제게 뭐라고 할 때면 남편보다 더 나서서 뭐라고 해주는 건 늘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서름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그랬어요.
야, 설거지 쌓여있으니까 그거 빨리 하고 저녁 준비해.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그거 좀 가져와. 우리 석준이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사다 놨으니까. 어머님, 지금 3시인데 저녁 준비를 벌써 해요? 그럼 네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앉아서 뒹구생각하지 말고 빨리 저녁 준비해. 엄마, 며느리한테 야가 뭐야, 야가. 누가 며느리를 그렇게 불러 무식하게. 그리고 엄마가 먹고 쌓아둔 설거지를 왜 새언니한테 시키고 그래? 엄마가 직접 해놨어야지. 아유, 너도 시끄러워. 내가 며느리한테 야라고 부르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적당히 좀 해. 새언니 보기 쪽팔리니까. 그리고 지금 3시인데 무슨 저녁 준비를 하래? 반대로 생각해봐. 오빠가 새언니네 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좋겠어? 새언니도 귀한 자식이야. 남의 집 딸이라고 함부로 부릴 생각하지 마. 요즘 그러면 욕먹어.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분 나쁘냐? 네 입으로 말해봐. 니들끼리 자주 만난다고 하더니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작정하고 나를 욕먹이고 있구만. 그럼 뭐 내가 꿈쩍할 줄 알았어? 네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 온몸이 망가지도록 먹이고 입히고 키운 아들이 고장 너 같은 거랑 결혼하면 속만 뒤집히는 줄 알아?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지. 아 진짜 엄마 그만 좀 해. 언니 하지 말고 와요. 나갔다 와요 우리.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못마땅하신 건 아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속상해요. 네가 속상한 것까지 내가 알아줘야 해? 지랄이 풍년이네 풍년이야. 입 다물고 샤인머스켓이나 가져오고 설거지해. 시몬은 늘 저런 식으로 입도 험했고 행동도 거칠었습니다. 심지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건지 말하다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저를 밀치는 건 기본이었고 팔을 다듬다 제 얼굴에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신우들이 있으면 늘 나서서 싸워줬지만 신우들이 없을 때도 많았죠. 그리고 신우가 있으면 제 편이 생긴다고 생각한 건지 신우가 일부러 저만 따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잘 참는 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지만 제게 폭력을 보일 때면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포근하고 막말하시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나 정말로 내 몸에 손대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당신도 너무한 게 어떻게 한 번에 나서서 중재해 주려 하질 않아?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욕먹고 있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여보, 그건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잖아. 고부 갈등은 내가 왜 해결해줘? 둘이 알아서 해야지. 그 사이에 내가 껴버리면 일만 더 복잡해진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쁨 받고 싶으면 이쁨 받게끔 행동하고 노력을 해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님 부르시면 바로 갔고 가서도 이것저것 욕 먹어가면서 다 참으면서 이랬잖아. 근데 뭘 더 노력해? 뭐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서 제발 예쁘게 봐주세요 이럴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해주는 거겠어? 받아들이고 품으려고 하시는 거지. 말 진짜 기분 나쁘게 하네? 그래, 장인 장모님은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엄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이 못 푸는 문제를 내가 풀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건 너무 의존적인 행동 아니야?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너무 서럽고 힘들지 않겠어? 내가 그럴 때마다 매번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정말 힘드니까 좀 봐달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정말로? 그래 힘든 거 알았고 봐줬고 들어줬잖아. 더 바라지는 마. 나 원래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딱 질색인 거 알면서 왜 그래? 전 남편의 마지막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와 시모의 관계가 결국은 남편에게 남일을 참견하는 느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어요. 아무리 매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저 대화를 한 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 싸움이 있고 저는 감정도 상하고 속이 타서 죽겠는데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며 행동하는데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죠. 첫째 신우는 해외 지사 발령으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둘째 신우는 그런 첫째 신우를 따라 함께 해외로 간다고 했습니다. 뭐야?
그럼 둘 다 같이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건데? 나 혼자 두고 둘이 가버리면 어떡해. 안 그래도 다 괜찮은데 우리는 언니가 자꾸 걸려서 불편했거든요. 나는 뭐 거기서 별다른 이슈 없으면 쭉 있을 것 같고 얘는 최소 1, 2년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요? 둘 다 가버리면 나 너무 외롭겠네.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겠구만. 언니, 이거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도 없는 상태에서 언니 정신이랑 마음 꼭 붙잡고 살아야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오빠가 양쪽에서 언니 괴롭히면 언니 스스로가 무너질까봐 그래요. 에이, 그 정도로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중간중간 들어오긴 하는 거죠? 나도 놀러 가야겠네. 네, 들어올 거고 언제든 와도 환영인데 언니 진짜로 꾹 참지만 말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얘 없을 때 그만둬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알잖아요? 내 엄마고 오빠지만 둘은 진짜 독하고 악한 거 뻔히 알아요. 고마워요. 나 진지하게 새겨들었고 너무 참고 살지는 않을게요. 아니다 싶으면 떠날 테니까 걱정 마. 신우들은 떠나는 마당에도 제 걱정만 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신우이들이 떠나고 저는 이유 없이 많이 우울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고 큰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너무 소중했나 봐요. 신우들이 떠나고 시모의 폭언 폭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몸에 손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건 폭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모에게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바로 시모에게 전화로 욕 폭탄을 들었어요. 야, 너는 대체 남편 밥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오죽 먹고 싶었으면 나한테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전화를 해? 네가 대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는 건데? 어? 당장 저녁에 먹이게 지금 집으로 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대낮에 시댁에 가야 했어요. 갈 때까지 도착하는 순간까지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해가며 언제 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느려 터져서 어쩌고 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남편 말로는 안부 전화가 왔길래 얘기를 하다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갈비찜을 말한 거라고 해요. 그러나 시모는 다르게 받아들였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맞았습니다. 정말 중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수차례 맞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시모를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때리셨어요? 그래, 그니까 누가 쳐맞을 짓을 하래? 내가 오죽 열받았으면 오자마자 그랬겠니? 머리통 더 쳐맞기 싫으면 갈비찜이나 해. 보잘것도 없는 것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냈다 엎드려 서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얘라 이 망할 거사. 그럼 어머님도 저한테 좀 쳐 맞아보실래요? 저도 머리통 쳐 때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아프세요? 말끝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 집구석은 대체 뭘 볼 게 있는지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예? 나라고 뭐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산 줄 아나 보네 이 무식한 할망구가. 얘라이 망할 할망구야.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 당신 같은 애미 두면 저 인간 평생 여자 못 만나 알아? 그 첫 스타트는 내가 끊어줄 테니까 잘난 네 아들 데려다 갈비를 해서 쳐 먹이든 말든 알아서 쳐 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똑같이 머리를 때려주고 시모식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부갈등으로 왜 이혼을 해야 하냐는 입장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강하게 요구했고 제게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있었기에 남편의 의사 따윈 솔직히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저를 때리더군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이 또한 이혼할 때 제출했죠. 결국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제게는 이 세상을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죠. 이혼하고 알았던 게 너무 미안했던 딸아이의 존재입니다. 워낙 스트레스로 생리가 불규칙하기도 했고 이혼을 하면서도 힘들었기에 상상도 못했어요. 심할 때는 6개월간 생리를 안 한 적도 있어서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엄마의 뱃속에서 나쁜 소리를 다 견뎌주며 자라주고 있던 제 딸아이는 저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당장 일어서서 일을 해야 했고 회사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인 건 두 곳 모두 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죠. 아이를 무사히 낳고 잘 키워내며 식당, 카페 일을 병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니 몸은 힘들지언정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시누이들과는 그냥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가끔씩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 시누들은 어려운 증언까지 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저를 도와준 제 사람들이라 연을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었고, 딸아이도 어찌나 예뻐해주던지 그 멀리서 각종 선물들을 그렇게 보냈었죠. 또 홀로서기 하라며 둘이 돈 모아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남편 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늘 잘 챙겨주고 편의를 봐주던 고마운 사장님이 제게 사심이 있다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랑 고작 2살 차이지만 참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옛 딸린 이혼 여인 제게 아마 동정일 거라고 생각했고, 함께 오래 일하며 이런저런 속사정을 다 알게 되어 정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수없이 밀어냈고 끝도 없이 다가왔죠. 거의 창과 방패의 싸움의 수준으로 저희는 서로를 밀고 당기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했고 무엇보다 너무 잘난 이 사람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 다가오는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오더군요. 저랑 둘이 연애를 어렵게 시작해서 서로 잘 지내다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결혼을 빼고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없어. 얼마나 어렵게 마음을 열어주는 건지 잘 알기에 가볍게 만나고 끝낼 관계로 다가가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윤지는 이제 우리 딸이야. 둘째 욕심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냥 윤지 하나 잘 키우면서 살자.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 미안해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우리 둘이 좋다고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알잖아. 당신 생각이랑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 나라도 이렇게 잘 키우는 아들이 옛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고 하면 피눈물 날 것 같거든. 이미 허락받았어. 내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을까봐? 희노애락을 함께해야 부부지만 이런 아픈 말들은 나 혼자 감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당신만 애써주면 끝이야. 처음에는 시부모가 반대를 하셨으나 남편이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 재혼했습니다. 딱 이맘때가 딸아이 두돌식이랑 겹쳐서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딸아이 두돌 파티를 해줬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카페 식당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딸아이를 케어하고 살림도 해야 해서 가게를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바쁜 날이나 오전 타임에는 제가 도왔습니다. 행복에 겨워 살던 어느 날 저녁에 단체 예약이 잡혀서 가게가 바쁠 예정이었죠. 이날은 아예 시부모가 딸아이를 봐주신다고 해줘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연애 때처럼 일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더 정확하게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가 지인들과 들어왔죠. 저를 딱 보더니 시모는 놀라며 웃었고 이어 저를 불렀습니다. 너 뭐냐? 고작 이딴 앞치마나 두르고 일하는 거야? 내가 미치겠다. 그러게 우리 석준이 옆에 붙어서 입 다물고 살았으면 이 꼴은 안 하고 살 거 아니니. 지팔자를 지가 꼬네. 볼만하다 볼만해. 아유 현금이 별로 없어서 야 이거나 가져라 불쌍한 년. 전 시모는 제 얼굴에 5,000원을 집어 던졌고 그 순간 제 뒤통수에서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남편도 제게 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시부모가 딸아이와 함께 오신 거예요. 당신 뭐야? 뭔데 귀한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아, 혹시 그 무식한 천 시어머니가 당신이야?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그런 추태를 부리나 했더니 딱 생긴 대로 놀았네. 내가 원래 내 입으로 돈 자랑은 절대 안 하는데 당신 수준에 맞추려면 해야겠다. 우리 집 걱정이 뭔 줄 알아? 대체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쓰고 죽나 싶어서 걱정이야. 보니까 돈이 시급한 건 그쪽인데 이거나 처먹고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며느리 곁에 얼씬도 하지 마. 그 다음에는 당신네들 처참하게 망가뜨려 줄 거야.
시모는 전 시모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얼굴에 확 던졌고 그게 언뜻 봐도 100만 원 단위가 넘어 보였습니다. 전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나가려고 일어섰고 그 와중에 씩씩거리며 그 돈을 줍는 거예요. 여기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줍는 전 시모 손을 시모가 확 밟아버리며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걸 주워가게? 돈이 급하긴 한가 보네. 세상에 그걸 주워? 하, 나 같으면 절대 안 주워. 더럽고 치사해서 침을 뱉고 가지. 근데 이를 어쩌나? 너 같은 거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은데 그냥 나가. 그렇게 전 시모는 일행들과 얼굴을 붉히며 쫓겨났고 저는 시모에게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원래 저렇게 성격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정말 놀랐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며 저를 위해 나서준 시모에게 감사해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